티볼리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됐죠. 디자인하고 가격 전략 관련해서는 최근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렸으니 이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티볼리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스즈키 짐니가 재조명 받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나온 티볼리는 여성 고객들을 타깃으로 하기 좋은 차이기도 하고, 실제로 티볼리가 이런 전략으로 성공을 했으니까 이 전략을 마냥 나쁘게 볼 수만은 없다는 게 지난번 영상의 결론이었죠. 실제 초기형 티볼리도 그래서 판매량이 압도적이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토레스 같은 또 다른 신차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짐니 같은 스타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G 모빌리티가 스즈키 짐니 같은 차를 출시할 수 있을지, 전략 측면으로 봤을 때 실제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차니까,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많은 걸 대체 어디서? 세차용품 넘버원 N09. 사실 티볼리 디자인이 조금 뜬금없게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왜냐면 KG가 무조건 토레스랑 비슷한 방향으로만 새 차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건 사실 우리가 새로운 디자인에 너무 심취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토레스 패밀리 룩을 모든 차종이 적용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받아들인 차들이 토레스 이후로 토레스 전기차, KR10, 토레스 픽업 트럭, F100 이런 차들인데 죄다 어떤가요? 완전히 새로 등장한 차들 뿐이죠. 이 차들이 있다고 해서 기존에 팔리던 렉선 라인업이나 티볼리를 단종시킬 수도 없는 거고, 방금 전에 언급한 차들 중에 KR10이나 토레스 픽업 트럭은 빨라야 내년에나 출시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기존에 팔리던 차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을 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렉선 라인업이나 티볼리도 세대 교체 때는 토레스랑 비슷한 이미지를 적용받겠지만, 얘네가 이 디자인을 적용받으려면 어쨌든 완전 새로운 차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핵심 신차인 KR10이나 토레스 픽업 트럭 판매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KG 모빌리티는 현대차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신차를 많이 출시할 수는 당연히 없고, 그래서 티볼리랑 렉스턴 라인업은 페이스리프트처럼 부분적인 변화를 주면서 당장은 제대로 된 변화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이런 차를 만들 겁니다. 이 정도 메시지는 줬다고 봅니다. 이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아쉬운 거죠. 티볼리도 토레스랑 비슷한 모습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아예 다르게 나와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 조명을 받고 있는 게 스즈키 짐니인데, 우리가 항상 막연하게 짐니 같은 차를 만들어 달라고만 했지 제대로 짚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짐니 같은 차가 진짜로 나올 수 있을지 생각해보려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티볼리를 짐니 같은 차가 대체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티볼리라는 차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티볼리가 분명 초기에는 판매량이 성공적이었지만 포란도랑 렉스턴에도 티볼리가 묻으면서 어떻게 보면 초기형 티볼리가 쌍용차를 망하게 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티볼리 자체를 싹 갈아엎어야 하고 이 자리를 짐니 스타일의 소형 SUV가 대신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미 토레스라는 성공 사례를 봤잖아요. 꼭 토레스처럼 만들라는 게 아니라 토레스랑 비슷한 분위기만 나와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KR10도 보면 토레스랑 패밀리 룩이긴 하지만 아예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전 다른 차처럼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티볼리도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풀체인지를 할 때쯤에 디자인과 이미지를 싹 갈아엎어야 한다면 이왕이면 짐니 같은 분위기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인 거죠. 소형차 크기면서 박스 형태 디자인이라서 공간 하나는 끝내줄 겁니다. 여기에 소형 SUV 시장에는 이런 차가 진짜 없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봤자 레니게이드 하나 정도. 그런데 얘는 가격대 자체가 다르고 판매량도 애초에 많지 않은 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는 렉선 스포츠처럼 완전 비어있는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층도 넓어질 수 있죠. 현행 티볼리가 여성 고객들, 사회 초년생들을 타깃하기 좋은 차고, 실제로 여성 고객 비율이 트릭스랑 같은 경쟁 차종들에 비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페이스리프트 모델 디자인이 이런 전략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건 반대로 말하면 남성 고객들한테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디자인만 바뀌어도 잡을 수 있는 남성 고객들을 지금은 다른 차종들한테 뺏기고 있다는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짐니 정도로만 나오면 남성 고객 비율이 꽤 많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풀체인지 될 때쯤이면 분명 만듦새도 지금보다 훨씬 좋을 거니까 오히려 다른 경쟁 차종들까지 긴장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예 티볼리랑은 별개로 짐니 같은 소형 SUV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이 곤란한 전략이 될 겁니다.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거나요, 너무 비효율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대부분이 말만 많이 들었지 실제로 짐니가 어떤 차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제연표만 봐도 어떤 차인지 감이 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은 1.5L 4기통 자유느끼 가솔린 엔진이 103마력 13.7토크를 냅니다. 크기 재현이 중요한데 길이가 2985mm, 너비가 1645mm, 높이는 1720mm, 휠베이스는 2590mm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차종들하고 비교해보면 캐스퍼는 길이가 3595mm, 너비가 1595mm, 높이는 1605mm, 휠베이스는 2400mm입니다. 캐스퍼보다도 훨씬 큰 차란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5도어 모델이 팔릴 거니까 5도어 모델 기준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티볼리보다는 작습니다.
티볼리는 크기 재원이 4225mm, 너비가 1810mm, 높이가 1620mm, 휠베이스는 2600mm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스즈키 짐니라는 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 경차가 아니라 캐스퍼랑 티볼리 중간에 위치하는 소형차란 거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애매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아예 캐스퍼만 하거나 캐스퍼보다 작았다면 가격대만 잘 맞춰도 소형 SUV 시장이 아닌 경차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캐스퍼뿐만 아니라 모닝이랑 레이도 비싸다고 난리잖아요. 완전 깡통 모델을 1000만원 아래로, 프로션 모델을 1200만원 아래로 살 수 있는 완전 저가형 차에 벤 모델까지 만들고 디자인은 짐리처럼 나온다면 이건 차라리 승산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팔리고 있는 짐리 같은 차를 KG가 만든다면 이도 저도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출시해봤자 캐스퍼 시장만 살짝 건드리고 오히려 가격이나 크기로 티볼리 판매량을 위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차종을 견제해야 하는데 팀키를 해버리면 안 만드는 것만 못한 짓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차라리 티볼리 디자인을 짐리처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티볼리 디자인도 다시 끌어올려야 할 판에 오히려 티볼리를 위협하는 차를 새로 추가해버리면 약간 반대 개념으로 비유하자면 그랜저가 잘 팔리는 상황에 아슬란 같은 차를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있죠. 에스페로처럼 아예 역발상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에스페로가 중형차로 경쟁하게 되면 소나타보다 작다는 이유로 경쟁력이 없는 차가 되지만 준중형 차로 경쟁을 하게 되면 아반떼 같은 차들보다 훨씬 큰 차가 되니까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KG가 만약 짐리 같은 차를 출시해서 소형 SUV 시장에서 경쟁한다면 모르겠지만 아예 경영 SUV 시장에서 경쟁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런 확실한 전략이 불가능하다 보니 오히려 티볼리 판매량을 나눠 가질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할 거잖아요. KG 모빌리티도 이런 차를 고민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티볼리가 짐리 스타일로 나오는 거 완전 짐리처럼 나오지는 않더라도 풀체인지 때처럼 토레스처럼 강인한 이미지가 강조된 디자인으로 나오는 거 이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토레스 디자인은 남녀노소 좋아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 시절 갤로퍼나 코란도처럼 완전 지프 형태로 나오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정통 오프로더 느낌을 살리면서도 다소 덜 부담스럽게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슈퍼카가 아니기 때문에 대중 브랜드의 차는 대중적인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야 판매량이 많이 나오고 마진이 적은 차라도 박리 다매를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 영업이익을 충족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 짐리처럼 박스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토레스랑 비슷한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 아예 티볼리와는 별개로 짐리 같은 차가 별도로 나온다? 이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차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돈이 되는 차를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특히 KG는 한 번이라도 신차 출시 성적이 좋지 못하면 그 다음 신차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규모가 아직 크지 않고 이제 막 회생 중인 회사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개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나온 차가 비싸게 팔 수 있는 플래그십 모델이에요. 이러면 차라리 낫습니다. 판매량이 많지 않아도 어쨌든 마진은 나오니까요. 그런데 소형차라고 개발비가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현행 코란도 디자인으로 그렇게 욕을 먹는 차인데도 개발비로만 3,500억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는데 티볼리 판매량도 깎아먹고 이 차도 판매량이 안 나와요. 소형차는 특히 많이 팔아야 남는 구조인데 확실하지도 않은 차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티볼리 세대교체 모델에 더 투자해서 티볼리 판매량을 끌어올리는 게 낫죠.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즈키 짐니 같은 지프 형태의 소형차 내지는 지프 스타일의 디자인을 적용받은 티볼리가 세대 교체되면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아예 티볼리와는 별개로 짐니 같은 신차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요구를 할 거라면 세대 교체가 될 때 티볼리 디자인을 짐니처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